인생의 세 가지 여유로움, 인생 3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하루 중에는 저녁 시간이 여유로워야 하고 1년 중에는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고 일생 중에는 노년이 여유로움이 있어야 행복하다 하였죠. 이 말은 아마도 농부의 삶을 예로 한 것으로 하루 농사일을 끝내고 저녁에 가족들과 도란도란 함께 식사를 하는 넉넉함이 첫 번째 여유로움이고, 봄부터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풍성한 가을거지로 곡간을 가득 채우고 눈 내리는 긴 겨울을 보내는 충만함이 두 번째 여유로움이고, 자식들 잘 키워놓고 넉넉함 속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노년의 다복함이 세 번째 여유로움이다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죠. 그러나 행복의 기준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유로운 마음, 즐거운 마음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한 시간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차분하게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마음의 평화와 여유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하겠죠. 퇴직 후 노후가 될수록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고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늘어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야 하겠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제 이야기의 제목을 특별한 노후 준비, 혼자서도 즐겁게 사는 법,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나이 듦의 역설이라는 그런 논문을 보면 사람들은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정서적인 만족감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깊은 교류를 선호하고 주로 긍정적인 감정에 초점을 둔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가면서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이 더 큰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한 노후 준비, 혼자서도 즐겁게 사는 법 첫 번째, 바로 고독과 친해지는 방법을 연습하라입니다. 외로움을 좀 체험해보고 또 그 외로움의 대책을 터득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혼자 한적한 시골에 내려가 생활을 해본다거나, 또 야외로 나가 나무와 풀 이런 것들이 철따라 변해가는 모습들을 관찰해보는 것,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익숙해질수록 자신만의 공간과 일, 놀이 등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느낀다 할 수 있을 거죠. 우리가 노후하면 흔히 홀로 또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많이 연상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노후하면 여유로움 또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연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밥 먹기, 혼밥이라고 하죠. 혼자서 커피 마시고 혼자 여행 가는 것, 이런 것들도 익숙해져야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만 60대 이상 분들한테는 아직도 익숙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조선시대 양반들은 혼자 밥 먹기의 달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밥상도 혼자 받고 잠자는 방도 별채에서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계적인 엘리트들도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많다는 그런 통계 보고도 나와 있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감정을 교류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명상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한 노후 준비, 혼자서도 즐겁게 사는 법 두 번째, 바로 죽기 전까지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연마하라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운동 기술을 하나쯤은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헬스클럽이나 구기운동 이런 것들도 아주 좋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혼자서 할 수 있는 명상, 스트레칭, 또 맨손 체조, 단전호흡, 요가, 걷기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든지 알고 보면 다 별게 아니죠. 그러나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별거 아닌 아주 쉬운 것들이죠.
그러나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쉽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별한 노후 준비, 혼자서도 즐겁게 사는 법 세 번째, 바로 혼자서 즐길 수 있는 노는 법을 익혀라입니다. 놀이문화는 곧 여가 선용을 위해서 필수적이지만 노년에는 이 여가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잡기나 취미생활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 어느 블로그를 보니까 대한민국 백수가 노는 법 중에 하나가 등산배낭에 막걸리 한 병 넣고서 미스터트롯 100곡 들으면서 이잔저산 10만이 흉내내며 돌아다니기 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봉사활동을 다 참여하면서 이것을 즐겁게 취미같이 생활한다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뭐 이런 방법들도 아주 좋은 재미있게 사는 즐거운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한 노후 준비, 혼자서도 즐겁게 사는 법 네 번째, 공부를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공부하니까 뭔 공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공부는 학창시절 같은 그런 공부가 아니고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워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그 인생에 큰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많은 자료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싶었던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낚시라든지 또 서예라든지 악기 다루기, 또 수석 채집, 뭐 요리 배우기, 또 주말 농장에서 과일이나 뭐 채소 가꾸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도 즐겁게 사는 법 다섯 번째, 바로 유서를 미리 써두라입니다. 유서를 미리 써두라 하니까 좀 섬뜩한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서를 써보게 되면 자신이 지나온 그런 시간들을 좀 차분히 되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내가 잘 보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노후 준비, 혼자서도 즐겁게 사는 법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행복한 노후, 즐거운 노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희망아고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